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FAT 2급 기출문제로 일반 전표 입력을 기출문제 유형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가전 회사코드 4116은 가정용 전기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으로 회계기한은 6기입니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문제 물음에 답하라. 수험번호 A16 앞에 있는 16은 시험 횟수를 말하는 거고 111111 8개 B번 M4 설치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치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백데이터를 이렇게 드렸고요. 자료실에 여러분 해당 동영상 서비스 업체 자료실에 여기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설치를 합니다. 16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수험번호 치는 거죠. A 16 1 8개 멈출 때까지 가세요. 이렇게 성명 임진강 A형 갈게요. 감독관 확인 번호는 M4라 그랬죠. 그러면 작업이 됩니다. 자, 작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랑가전 회계로 갑니다. 그 다음 일반 전표 입력을 갑니다. 자,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종업원 업무용으로 직장 예절 및 성공 프리젠테이션 책자를 제작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취한 영수증이다 이렇게 나왔죠. 책자를 제급했어요. 책자. 도서인쇄비가 되겠죠. 도서인쇄비. 그래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대변에 현금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차변에 도서인쇄비, 대변에 현금으로 분기하면 된다. 그럼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15만원입니다. 15만원. 자, 분기하겠습니다. 07 04 출금전표죠. 출금전표 도서인쇄비 826번 도서인쇄비 적요 생략하고요. 차변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출금전표 도서인쇄비 금액 15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풀이가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구류를 구입했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고요. 차변에 사무용품비를 처리하래요. 그러면 3만원이죠. 3만원 3만원이기 때문에 차변에 사무용품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기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프린트물 보세요. 7월 11일입니다. 차변에 사무용품비 829번 금액은 사무용품비 3만원입니다. 대변에 4번이죠. 뭘로 지급했어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상품이 아닌 거 사오고 줄 거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둬야 돼요. 누구한테 구입했어요? 아영문구에서 구입했죠. 아영문구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를? 3만원을.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약속원 발행거래입니다. 전자어음이고 삼신전자고요. 삼신전자에서 상품 1,500만원을 매입하고 1,000만원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기하면 차변에 상품 1,5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1,000만원, 현금 500만원인데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자금 관련 정보니까 지급어음 현황은 F3번 눌러야겠죠. 자, 이걸 분계로 처리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 자, 날짜 7월 15일 차변에 상품 금액은 1,5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두 번째죠. 거래처 돼야겠죠. 누구한테 사온 거라고요? 삼신전자 1,000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01번 현금 500만원이다. 지급어음의 쿼서를 놓고요. F3번을 누르십시오. 그럼 자금 현황이 뜨죠. 지급어음 관리. 자, 어음 상태 지급어음 발행한 거 맞죠?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어음번호 만나보세요. 어음번호가 전자음 옆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02020 02020 요거네 요거요. 요게 우리은행 어음 맞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어음 종류 전자 발행일 만기일이 틀렸죠. 만기일은 바꿔주셔야 돼요. 만기일은 왼쪽에 지급기일 2017년 0131로 바꿔주세요. 발행일은 맞지만 만기일은 틀리니까 꼭 바꿔주세요. 우리은행 맞고요. 지점 이름 따로 안 나왔습니다. 정림동 지점인데 입력 안 되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요게 바로 지급어음 관리입니다. 지급어음에 쿼서 놓고 F3번 누른 다음에 어음번호에서 더블 클릭해서 맞는 어음번호에 해당하는 걸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뜨고 만기일만 바꿔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7월 15일 날 거래입니다. 자, 이제 7월 16일 날 거래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 16일 날 거래는 뭔가요? 보죠.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중부가점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는데요. 계약금을 지급한 건 선급금이죠.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부가전이고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금. 날짜는 7월 16일 날. 차변의 선급금. 그 다음에 선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중부가전. 금액은 선급금이 얼마인가요? 40만원이에요. 40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고요? 보통예금 103. 그리고 보통예금에 대해서 국민은행을 등록합니다. 40만원. 요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7월 16일 날은 요렇게 입력하고 선급금은 중부가전, 보통예금은 국민은행으로 거래처를 줍니다. 5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출거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6월 20일에 받은 계약금. 자, 6월 20일에 받은 계약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6월 20일 날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0620. 그러면 선수금이 160만 원이 있습니다. 책에다 쓰셔야겠죠? 프린트물에다가 계약금이 얼마라고요? 160만 원. 선수금 써놓으세요. 미소전자의 거래처는 미소전자 써놓으시고요. 자, 이제 원래 거래 날짜로 갑니다. 7월 16일 0716 0716 했고요. 지금 이거는 7월 25일입니다. 0725 6월 20일에 받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일단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이거죠.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460만 원이에요. 상품 매출 460만 원. 차변의 선수금. 먼저 받은 계약금 까야겠죠? 요 계약금 미소상사한테 미소전자한테 받은 거고요. 160만 원이었죠. 6월 20일 거래 조회한 거잖아요. 나머지를 뭘로 받았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103. 그리고 국민은행 얼마다? 300만 원이다. 이게 7월 25일 날 정답이 되겠죠. 7월 25일 날 정답. 자, 이제 6번 단기매매증권 구입으로 가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구입 및 매각.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500만 원에 대해 모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청원물산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그럼 단기매매증권을 팔았다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보통예금으로 450에 팔았다. 그럼 이거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50만 원 나오겠죠? 분개합니다. 자, 8월 5일이에요. 8월 5일 0805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을 팔았어요. 단기 107에 해당하는 거 500만 원짜리 팔았어요.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았냐면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국민은행 103 보통예금. 무슨 은행? 국민은행 걸로. 얼마 받았다고요? 450만 원. 그럼 500만 원짜리 단기 매매증권을 450만 원에 처분했으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금액은 50만 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요게 8월 5일 날 정답입니다. 자, 이제
기타 일반 거래로 가겠습니다. 여비정산서입니다. 지급받은 금액 60만원이 가지급금입니다. 실소요액은 57만원 썼고요. 정산차액 3만원 돌려받았겠고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전부 다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겠죠. 자, 8월 10일 거래를 확인해라. 근데 여비정산서는 8월 12일이에요. 8월 10일. 그러니까 8월 10일 날 가지급금으로 받은 거예요. 8월 10일에 거래를 확인하라 했으니까 8월 10일 날 일반 전표에 가서 가지급금으로 분기한 게 얼마인가 확인해야겠죠. 자, 여기 확인되죠? 김건우 60만원이네. 60만원. 60만원. 자, 60만원을 썼으니까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에 써서 없애줘야겠죠. 대변에 8월 12일 0812 가서 0812 12일 가서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는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영업부지금 김건우 60만원 줬던 거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요. 대변에 써가지고 없애주고요. 차변에 쓰고 온 걸 여비교통비라 그랬죠? 812번 여비교통비 55만원 쓰고 왔나요? 57만원 쓰고 왔나요? 실제 소요 금액이 57만원. 차변에 나머지 현금 3만원은 현금 101번으로 3만원을 회수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이거죠. 유무형 자산의 구입 3점짜리인데요.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하여 ERP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얘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얘는 ERP 소프트웨어로 분기하면 되겠고요. 100만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다. 650만원짜리잖아요. 차변에 소프트웨어 65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미지급금 550만원 이렇게 하고 거래 자료를 서울컴퓨터를 주 서울컴퓨터를 1009로 등록하라 그랬어요. 자, 분기에 입력합니다. 날짜는 8월 16일이죠. 차변에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을 구입했어요. 얼마? 650만원어치. 대변에 돈 나가야 되는데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01번 현금 100만원. 나머지 대변에 5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미지급금. 거래처 누구한테 사온 거다? 서울컴퓨터라 그랬죠? 자, 등록하라 했어요. 플러스 키 누르고 주 서울컴퓨터라 했어요. 주 서울컴퓨터. 몇 번으로 등록하라 그랬죠? 주 서울컴퓨터를 밑에 보니까 1009로 등록하라 그랬어요. 엔터 한 번 친 다음에 여기를 1009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를 자, 수정키 눌러가지고 여기를 1009로 바꿔주고요. 확인하면 서울컴퓨터가 등록이 됩니다. 1009로 수정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얼마다? 550만원이다. 이게 이 문제 8월 16일날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9번 문제죠.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견적서 8월 22일 사장님 자택공사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으며 견적금액을 회사 보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장님한테 쓰는 거는 인출금이죠. 개인기업은 인출금, 법인은 가지급금. 여기는 개인기업이니까 인출금 120만원, 현금 120만원 출금 전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8월 며칠날? 22일날 출금 전표 인출금 금액은 얼마다? 견적서 금액 1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죠. 120만원 인출금 120만원이 정답이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 3점짜리인데요. 이 대박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 450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어 확인하여 환인을 파악할 때까지 임시계정 까먹 처리한다. 가수금이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450만원 8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금액은 얼마냐면 450만원. 대변의 원인을 모르고 받은 돈을 뭐라 한다? 가수금이라 한다. 이대박한테 받은 거예요. 이대박한테 받은 거다. 450만원. 이게 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보통예금 가수금으로 분계 처리한다. 요게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30일까지 일반 전표 입력 두 번째 실습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